자, 갑니다. 교과서 191페이지입니다. 차고 취소 요건으로 갑니다. 첫 번째, 앞서 제가 조문상으로도 이미 검토를 했지만 일단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어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표의자에게 착오가 있어야 되죠. 이때 익숙합니다. 이제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착오가 있었다 없다는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입니다. 행위 당시, 그죠? 행위 당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다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착오가 있었다 해서 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착오가 중요한 착오여야만 한다, 그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그 착오가 중요하다 안 하다 기준을 정해서 그에 따라서 중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따라서 표의자의 착오가 중요하다 아니다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요. 이례적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항상 판단 기준은 뭐가 기준이에요? 객관적 기준이 되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주관적, 객관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표의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돼요. 즉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했을 것. 엔드 표의자를 떠나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 이와 같은 주객관적 요건을 모두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보충의 문제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느낌만 가질게요. 당사자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누구냐의 착오가 있었다. 그 착오가 취소하려면 중요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체크해 볼게요. 현실매매. 이거 하나만 딱 체크할게요. 현실매매. 즉 내가 장사를 합니다. 상대방부터 직접 돈을 받고 팝니다. 그럼 나의 관심사항은 상대방이 누구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동의로서 당사자가 누구냐가 그때그때마다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치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실 매매에서는 상대방이 누구냐는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재산을 누구에게 공짜로 주겠다, 그죠? 또는 빌려주겠다, 그죠? 나의 사물을 타인에게 믿고 맡기겠다. 당연히 그때는 그 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냐가 여부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자가 누구냐가 중요할 수 있다, 그죠? 그 계획의 법률행위마다, 하고자 하는 법률행위마다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치 아니할 수도 있는데, 현실 매매는 성질상 당사자 누구냐는 중요치 않다. 자, 참고만 했습니다. 우리는 결론, 판례로 이런 거예요.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은, 자, 입증 책임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쉬워요.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럼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중요한 착오였다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취소코자 하는 자가. 취소코자 하는 자가 누굽니까? 표의자죠. 그래서 표의자가 그 착오가 중요한 착오였다를 입증을 해야 된다. 요사 이런 식으로 풉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표의자가 이렇게 하면 쉽죠, 그죠? 그런데 누가? 착오를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한다. 자, 개별 판례 외울게요. 자, 이 부분이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단골은 아닙니다.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내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면은 부동산은 주로 고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매 대금을 다 매도에게 지급을 못하죠, 그죠? 수차에 걸쳐서 몇 해에 걸쳐서 중도금을 쭉 지급하기로 일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겠죠. 그래서 매수인이 매매 계약 당시에 내가 중도금 등을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그때그때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수차에 걸쳐서 나눠 지급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일정이 다 뒤틀려 버렸어요. 뒤틀려 버렸다. 근데 이와 같은 착오를 해서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차고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결론 없답니다. 이건 뭐야? 자신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어떤 자금 조달 계획에 불과하므로 매도인이 뭐요? 그래서 가능한 협조하기를 했더라도 뭐요? 일정이 뒤틀렸다는 이유로 어떤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론. 자, 그다음. 자, 2번도 우리 시험에서는 단골이 아닙니다. 최근에 다른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자, 보세요. 용어만 어려울 뿐인데, 친구입니다. 채무자예요. 은행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부터 대출을 받는데, 신용이 부족하죠.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보증을 썼어요. 친구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이자가 현재 은행부터 신규로 대출 받는데 보증을 서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기존 자금에 보증을 선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신규 자금 대출 계약을 뭐예요? 보증한다는 의사로 보증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기존 자금에 보증을 썼더라. 이와 같은 사고가 중요하냐? 결론. 중요치 않답니다. 않다. 왜냐하면 뭐예요? 지금 내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보증을 서겠다. 그럼 나는 누구에게 발각되면요? 와이프에게 발각되면 쫓겨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갑이 친구니까 보증을 서겠다. 따라서 이 경우 뭐예요? 보증을 서겠다, 안 서겠다가 중요한 거지. 그 채무가 뭐예요? 신규 채무냐, 기존 채무냐는 뭐예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에 따라서 그와 같은 차고는 보증 의사에서 중요치 않답니다. 않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히 우리 시험 출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1, 2번은 뭐예요? 혹시나 어려우시면 안 하시대요. 우리 시험은 자주 출제되는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자, 3번요.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런데 몇 평만, 그죠? 이 30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 뭐예요? 중개인의 말을 믿고서 매수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200평 가까이, 그죠? 해당 매수 대상의 30%에 대한 엄청난 토지가 도로에 편입돼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어떤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매수했다, 매수하지 않았다? 매수 안 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건 종료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뭐예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로 묻습니다. 첫 번째, 종료부의 착오가 인정이 됐다, 그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오른쪽 뭐예요? 종료부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죠? 그럼 취소할 수 없답니다. 자, 물어볼게요. 어디를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 취소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취소할 수 있는 거 볼게요. 앞으로 뭐요? 지문이 2줄 되든 3줄 되든 뭐요? 경계라는 단어가 있으면 경계를 착각했다면 뭐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현황이요. 현황. 현재 상황은 뭐요? 착각했다, 그죠? 현황에 관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현황에 관한 착오가 요거예요, 그죠? 현재 토지를 매수했죠. 경작이 가능한 토지인 줄 알고 산대, 그죠? 대부분이 하천부지다, 그죠? 현황을 착각했죠.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경계 현황에 관한 착오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전혀 외상이 없어요. 아주 가벼운 사고인 줄 알고 뭐요? 덜컥 경미한 금액으로 합의를 했는데 뭐요? 갑자기 엄청난 후유증이 돌발하는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그죠? 알았다면 절대로 합의 안 했겠죠. 그 다음 이 부분은 단골이에요. 자, 봅니다. 채무자예요. 납니다. 갑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고자 합니다. 근데 나는 채무자가 누군 줄 알았어요? 친구인 갑으로. 나중에 보니까 채무자가 전혀 모르는 병이 채무자입니다. 전혀 모르는 병을 위해서 내가 보증을 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채무자의 동의를 생각하는 물상보증인의 착오. 그래서 4번. 상주를 읽으시면 되죠. 아파트를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넘어요. 유명한 그 대학의
건축가 교수에게 몇 개인데 보니까 나중에 돌팔이 들어가죠. 예, 종료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 5번, 6번도 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답이 뜹니다. 임대차는 뭐요?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되고 사용대차는 공짜죠. 근데 임대차는 뭐요? 사용대차로 착각했다든지 연대보증과 단수보증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같은 차고는 종료차고 취소할 수 있다. 자, 7번 이미 설명드렸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취소할 수 없어요. 시가에 관한 차고, 면적에 관한 차고죠. 다시 하나 더 적으면 수량이 되죠. 제일 자주 떴던 경우죠. 시가, 면적, 수량에 관한 차고는 원칙 차고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차고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포인트고요. 차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표의자에게 거래에는 뭐요? 어떤 경제상의 손해가 없어요. 그럼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답니다. 자, 응용합니다. 한번 떴어요. 이 부분. 말로 합니다. 표의자의 차고가 중요 부분의 차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의자에게 생길 경제상의 불이익은 판단의 자료가 되지 못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 여기 출제되죠. 따라서 경제상의 불이익이 인정이 돼야만 종료 차고가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단거래요. 자, 3번하고 몇 번을 같이 가시냐 되면은 5번하고 같이 가시면 되죠. 네. 5번. 임대에 있어서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연결하시면 돼요. 3번하고 5번을 묶으시면 돼요. 자, 같이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말로서 진행할게요. 내가 아파트를 매수코자 합니다. 나의 관심사항은 매도인인 소유자가 누군지는 관심사항이다. 아니죠. 그죠? 매매 목적물의 대금이 얼마냐. 그죠? 위치가 어디냐. 앞으로 뭐요?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가 나에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종료차고 아니다. 단골이요. 그래서 매도인의 뭐요? 동일성을 이유로 차고 취소할 수 없다죠. 없다. 자, 그 다음 임대차도 똑같아요. 5번. 내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때 집주인이 임대인이 누구냐는 크게 관심사항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임대 보증금이 얼마냐. 내가 출퇴근하기에 뭐요? 편리한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임대에서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종료차고 아니다. 4번. 매매에서 계약금으로부터 받은 수표가 부도났다는 사실은 종료치 않답니다. 자, 그 다음 6번. 범죄 대가로 합의금을 받은데 범죄 제명이 뭐냐? 종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7번 뭐예요? 돈을 빌렸습니다. 빌려주는 자가 뭐예요? 누구냐? 고리대금 업자냐? 일반이냐? 이건 종료치 않답니다. 자, 그 다음 표의자에게 뭐예요? 종료분의 차가 있다도 중대한 가실이면 취소 못하죠. 그래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가실이 없어야 됩니다. 중대한 가실은 줄여서 경가실이죠. 중가실이죠. 그죠? 중가실의 반대가 경가실이죠. 이거 주의하시래요. 그래서 중대한 가실이 있는 경우만 차고 취소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표의자에게 경가실이 있는 경우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보통 경자는 생략을 해버려요. 네. 중대한 가실은 뭐예요? 중자를 부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뭐예요? 경가실은 단순히 그냥 가실로 이렇게 적어요. 일반적으로 가실하면 경가실을 지칭하는 경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 경자를 적을게요. 경가실. 근데 보통 뭐예요? 가실자만 있으면 경가실로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답에 오답 시비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간행적으로 가실은 단순히 경가실을 말합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중가실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쓸 뿐이에요. 따라서 중가실이 있는 경우만 취소 못하죠. 그래서 반대로 해석하면 표의자에게 가실이 있더라도 뭐예요? 그 가실이 경가실이면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종료 표시하시고 이거 딱 하나 읽어달라고 그러죠. 의사표시에서는 하자가 잘못이 있으면 뭐예요? 비정상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효가 되기도 하고 취소가 되기도 하죠. 이와 같은 무효 취소가 되기도 하려면 그 요건 사실이 다 입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 누가요? 주장자가. 다 누구요? 표의자죠. 그죠? 다 표의자입니다. 근데 유독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요거 하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면 뭐예요? 사례기 뜨면 다 표의자입니다. 표의자. 주장자, 그죠? 무효를 주장하고 하는 자가.
취소를 주장하고자 하는 점. 그런데 차고에서 뭐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다는 사실은 뭐요? 상대방, 즉 의사표시를 뭐요? 취소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 취소하면 당행에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취소 못하면 뭐요? 유효죠. 그죠? 유효로 확정되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요? 유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 누굽니까? 상대방이죠. 이렇게 녹여서 뭐요? 지문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이제 구구실력이라고 그러죠. 구구실력. 다시 한번요. 입증 책임은 가장 중요합니다. 남의 입증 책임은 다 의사표시 파트에 누구예요? 표의자입니다. 표의자. 근데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착오에 있어서 중과실이 있다 없다는 취소를 뭐요? 못하게 하려는. 다른 말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또 한 단계 더 갑니다. 계속요. 그래서 체크표 하시고 표의자는 중요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그 착오에 중대한 가시점 취소 못하죠. 그렇지만 표의자에게 뭐요? 중대한 가실이 있었더라도 다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더 나빠요. 상대방이 그 어떤 사실을 알면서도 뭐요? 이를 이용한 경우는 그때는 상대방이 더 나쁘죠. 그때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죠. 있다. 자, 그럼 도표로서 판례를 우리가 확인할게요. 똑같은 요령입니다. 중과실이 인정되죠. 그러면 결론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있다. 결론 우리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부분이 제일 잘 듣죠. 공장을 경영하는 자. 그럼 끝났어요. 이 단어는 뭐예요? 여기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결론 착오 취소하지 못한다로 포섭을 하시면 돼요. 중간에 절대 안 속이니까 그죠? 이 부분 안 속여요. 자, 그럼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내가 공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요? 간척에다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뭐요?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뭐요? 그 매입한 토지가 공장을 지을 수 없답니다. 없다. 중요사고 맞죠? 그죠? 그런데 이 경우 이와 같은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때 토지를 먼저 구입하고 사후에 간청에 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까? 아니면 뭐야? 사전에 그 지역에 간청에 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인지 알아보고 토지를 매입해요? 후자여야 되겠죠? 근데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중과했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공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하면 뭐예요? 이 판례니까. 그래서 이번 판례는 우리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회사를 경영하는 자가 뭐예요? 사업을 하는 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담보가 부족하니까 뭐예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제출하는 거로. 그 신용보증기금서 보증을 썼어요. 그러면은 언제 보증계약을 해지합니까? 빌려준 돈을 뭐예요? 은행이 다 받았을 때는 이제는 보증계약을 해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은행에서 뭐예요? 대출금을 다 회수치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잘못 보증기금에다가 다 회수했다고 알려줘 버렸어요. 그럼 보증기금에서 뭐예요? 당연히 회수인 줄 알고 보증계약을 해지했겠죠. 은행에 너무 큰 잘못이 있으므로 이 같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취소할 수 있답니다. 가짜인 고려청자가 뭐예요? 착오 파트에 있죠. 그죠? 그럼 결론. 이 사안이요. 아래 부분 볼 필요 없어요. 착오 파트에 이런 문구가 있죠. 그럼 결론.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있다. 내가 청자를 매수해서 그 청자가 뭐예요? 가짜입니다. 당연히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겠죠. 중요부분이 차고 있어요. 근데 표의자도 잘못이 있습니다. 사전에 소장자를 만나서 뭐요? 출처를 알아보지도 않고 뭐요? 감정인의 감정도 받은 바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식견만 믿었다. 잘못은 있지만 중과실까지는 없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고려청자죠. 가짜. 그럼 이 단어가 있으면
차고파 대신 취소할 수 있다로 바로 편입하시면 돼요. 보석. 자, 2번도 똑같아요. 중개업자입니다. 매수인이 점포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뭐요? 직접 가서 뭐요? 눈으로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점포가 맞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이를 확인 안 했어요.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샀는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A 점포가 아니라 뭐요? 엉뚱한 B 점포가 매매 대상으로 되어 있다. 잘못이 있죠. 그렇지만 전문가의 말을 믿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과신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속입니다. 체크를 하시고 차고 취소에 관한 백구조는 뭐예요?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법규입니다. 따라서 백구조 요건이 구비되었더라도 뭐예요? 당사자 간에 취소할 수 없음을 뭐예요? 합의를 한 경우는 차고 취소 못합니다. 차고가 있더라도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다 합의가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자, 효과.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은 표의자는 자신의 사표를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뭐예요? 당해 법령에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 그래서 이행자를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무효는 뭐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차고 취소는 거래에 앉아서 선의 제3자는 대하지 못한다고 하죠. 다 똑같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도 없죠. 자, 그럼 단 하나 체크할게요. 3번. 일부 취소. 일부 취소할 수 있다만 이렇게 갈게요. 이 단계에서는 그죠?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일부 취소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무효 파트에서 다시 보겠지만 무효는 일부 무효에 관해서 137조 규정이 있죠. 자, 그러면 저만 한번 적어볼게요. 떠올려볼게요. 기본 시간에 배웠던 부분. 법률의 일부에만 무효 사유가 있다. 그때 일부만 무효가 원칙입니까? 전부 무효가 원칙이요? 전부 무효죠. 똑같아요. 그래서 법률행위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무효에 관한 137조를 유추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일부만 취소가 원칙입니까? 전부 취소가 원칙이요? 똑같아요. 전부 취소가 원칙이요. 전부 취소가 원칙이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그 법률행위가 분할이 가능하고 당사자가 이를 알았다면 일부만 뭐야? 취소했을 거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그 차고는 다 출제가 되었고, 반복될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근데 그 당시에 뭐야? 갑에게 차고가 있었습니다. 그 차고에 갑에게 뭐야? 가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갑은 을과의 토지 매매 계약을 종료차고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습니까? 주의했잖아요. 자, 보세요. 경과실 있으면 취소 못해요? 경과실은 뭐요? 여전히 취소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만 취소 못하죠?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취소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요. 어떤 경우만 취소 못해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취소해버리면 매매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연히 뭐요? 손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깁니다. 생겨요. 그래서 자신의 뭐요? 가실로 인해서 상대방과의 법률행위를 차고 취소한 표의자는 그로 인해서 뭐요?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느냐? 당연히 상장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학자들은 당연히 해야 된답니다, 공평 원칙상. 그런데 하려면 뭐요? 민법에 우리가 109조 봤어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기계적으로 판례는 배상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단골 지문이에요. 네,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표의자에게 중요한 차고 있고, 그죠? 중과실이 없다면,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다도 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때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표의자가 배상할 필요가 있느냐? 결론, 조문이 없다. 그래서 판례는 뭐예요? 부정한답니다. 부정한다. 배상 책임 부정. 이제는 지금부터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골 지문입니다. 배상 책임 부정이요. 자, 그 다음 적용 범위는 또 체크할 필요 없죠. 이와 같은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에 관한 109조 규정은 어디에만요? 제3법에만, 가족법에 적용 없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아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상법에서 배제 규정을 둡니다. 그 다음 조문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화해의 계약은 뭐야? 착오 취소하지 못한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A가 병원에 갔습니다. 글을 써보죠. 그런데 결론 사망해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자 측이요. 피해자 측. 그래서 환자 측과 병원에서는 뭐예요? A의 사고는 이거는 명백히 의료사고다. 병원의 잘못으로 죽었다. 여기까지는 다툼이 없어요. 여기는 다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다툼 뭐예요? 환자 측에서는 5억을 달라 그죠. 4억을 달라. 병원 측에서 뭐예요? 2억까지밖에 못 주겠다. 어디에 다툼이 있어요? 손해, 액수의 다툼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다툼은 반드시 재판에서 해결할 필요 없죠. 서로 양보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서로 뭐야? 한 발씩 물러서서 3억으로 끝내겠다. 이게 화해예요. 이게 화해이기 때문에 화해는 뭐야? 한 번 했다면 이분은 못 건드려. 그래서 화해는 착오를 해서 취소하지 못한다. 화해 계약은. 그래서 병원은 뭐야? 더 줬더라도 뭐야? 취소해서 돌려달라 못하고 환자 측은 더 받을 게 있더라도 뭐야? 착오 취소 더 달라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는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분쟁 아닌 상황에 착오 있을 때 뭐야? 그때는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나중에 뭐야? 해부해낼 사고가 아닌 걸로 밝혀졌다. 그럼 어디에 착오가 있어요? 이 부분에 착오가 있습니까? 화해 대상이 아닌 다른 상에 착오가 있어요? 다른 상이죠. 여기는 다툼이 없었어요. 이거는 화해를 한 바도 없죠. 그죠? 따라서 이 부분, 따라서 화해 목적인 분쟁 아닌 나무 이상의 착오가 있을 때는 뭐예요? 이걸로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한 요 판례요. 요 판례. 그 다음. 굳이 타제 적용 범위가 그래서 뭐예요? 기억하려면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뜨면 요거요. 의사표시에 관한 교정은 제3법에만 적용되죠. 따라서 소송행위 등 공법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원고가 뭐예요? 소를 제기해 놓고 자기가 취하를 해버렸어요. 중요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소송행위를 착오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혈기 발생합니다. 공법상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출제가 된다면 적용 범위는 공법상행위가 출제가 될 거예요. 이미 단골 지문 공무원의 사유서 제출행위는 비진입 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논리요. 네. 항소 취하 등이 뭐야? 차고 있더라도 표의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대로 유효입니다. 적용 없다. 타제도의 관계 단골이죠. 차고와 사기는 별개죠, 그죠? 달라요. 따라서 각각의 요건을 구비하면 뭐요? 표의자는 아무거나 그죠? 선택적으로입니다. 선택적으로 체크할게요. 선택적으로 뭐요? 사기를 위해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위해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딱 하나 요 판례요. 이론까지는 기억하지 마시고 결론이요. 우리 시험에도 몇 차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시험에 다 출제된 단골 질문이에요. 자, 키포인트.
제3자의 기망행위에서 뭐요? 표의자가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뭐요?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는 어디에다가요? 신원보증 서류에 사인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야? 착오로 연대보증서면. 착오도 있었죠, 그죠? 즉, 사기도 있었고, 착오도 있었다. 그럼 원칙만 하면 뭐야? 아무거나 안 돼, 그죠? 판례는 이 경우, 어느 경우만? 착오 취소만. 따라서 사기 취소는 안 된답니다. 사기 취소는. 착오 취소까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우리 시험은 이미 3차례 정도 지문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앞으로 이 지문은 뭐예요? 당분간은 계속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지금 2년 동안 뭐예요?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예전에 입학때 판례가 없었습니다. 판례가 없다가 뭐예요? 새로 등장했어요. 당분간 계속이요. 착오는 민법 총칙에서 규정을 두고 있죠. 근데 담보 책임은 채권 강로, 매매 파트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양자는 별개라는 겁니다. 판례면 착오 취소에 관한 제도하고 뭐요? 담보 책임 제도는 요건 효과가 모두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매매 계약이 있었죠. 그때 뭐요? 일반에게 착오도 있었고 뭐요? 담보 책임 요건도 구비됐죠, 그죠? 구비됐다면 양자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뭐요? 착오가 있으면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뭐요? 착오 취소도 할 수 있고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담보 책임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담보 책임의 성의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착오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예전은 이 부분 판례가 없었어요. 근데 새로 등장했습니다. 예전은 판례가 없었을 때는 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착오는 뭐예요? 제목이 법률행위의 착오입니다. 담보 책임 뭐야? 매매 담보 책임이에요. 법률행위 중에서도 뭐예요? 특별히 매매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예요. 왜 하나의 사건이 뭐예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니까 뭐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담보 책임만 성립할 수 있다가 학설이었습니다. 학설. 판례는 없었어요. 근데 판례가 최근에 이렇게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다르지, 결론이.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시험에 계속이에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 우리 시험에서 뭐예요? 이 판례 등장 이후로는 계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뜰 수 있고 뭐예요? 어디에서 뜰 수 있어요? 매매 파트에서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한 군데는 뜹니다. 당분간은 계속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워낙 단골이기 때문에 절대 안 틀리죠, 그죠? 워낙 단골이에요. 모든 시험에. 해제와 착오도 별개죠, 그죠? 예. 해제는 앞에 뭐요? 계약에서만, 계약의 해제입니다. 착오는 뭐요? 법률행위 착오 취소입니다. 따라서 그때 다시 하겠지만 해제라는 제도는 법률행위 중에서도 계약에만 특유하게 인정되는 점. 그 결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양자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뭐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약속을 안 지킵니다. 이를 이유로 뭐요?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뭐요? 적법하게 해제를 해버렸다. 그럼 계약은 없던 게 되버리죠. 그렇다라도 뭐요? 매수인은 해제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매수인이 처음부터 매도인과 계약을 착오해서 취소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것이 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은 부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그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게 해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없다로 써요. 각종 시험에서. 자, 그러면 착오 파트는 다 지문화될 수 있어요. 다른 파트하고 달리 뭐요? 모든 지문들이 다 한 번씩 다 출제됐던 논점들이에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교과서 24회차 기출문제입니다. 보세요.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키로 하고 을과 합의했다, 그죠? 그 후 갑이 착오를 해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옳은 것은 1번 착오 취소에 관한 백구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여기까지만 읽으면 끝났죠, 그죠?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 그래서 그 적용을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시가에 관한 착오예요. 끝났죠.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착오가 아니다. 그죠? 아니다. 그 다음 3번 갑이 누굽니까? 표의자죠. 그죠? 갑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 엔더. 그 착오 뭐예요?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 뭐예요? 다른 표현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죠. 그죠? 예, 중요한 착오가 있다는 누가요? 표의자 갑이. 맞죠? 그죠? 그 정답 3번. 4번. 갑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었음을 증명을 해야 된다. 다 틀렸어요.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을 해요? 을이. 그죠? 상대방 을이. 경과실은 문제가 안 돼요. 예. 경과실은 단어 있을 수도 없고, 중과실이 있다 없다 누가요? 갑이 아니라 을이다. 그죠? 을입니다. 그 다음 5번. 착오가 있었지만 착오이란 갑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 변경으로 그 불이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갑은 착오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이미 불이익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3회차 기출문제입니다. 교과서 기출문제 그대로요. 틀린 것은 1번 지문. 다음 그래요. 동기 착오는 원칙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기가 뭐요? 표시되면 족하죠. 합의까지는 뭐요? 필요 없다죠.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요. 합의까지는 항상 이 단어를 찾는 연습하세요. 표시는 있어야 되죠. 근데 합의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데는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예, 정답은 바로 1번이고. 3번. 착오가 법률명의 중요 부분에 관한 때에 한해서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해서. 그 다음 4번 또 떴습니다. 착오를 위해서 뭐요? 의사표시를 취소코자 하는 자가 착오가 있었다. 그죠? 그 착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가요? 표의자가. 맞죠? 그죠?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 다음 5번 개별 판례 사례입니다. 신흥보증서면에 서명 날인한다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했다. 그죠? 착오 있었죠? 그 착오 중요하다. 그죠? 예. 자, 개별 문제로 갑니다. 매일 문제 5번 보세요. 매일 문제 5번.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대리인회의가 109조 착오 취소할 수가 있느냐? 그때 우리가 그때 대리 파트 때 다시 설명했지만 대리인의 행위가 문제가 될 때는 모든 어떤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행위자인 대리인. 딱 하나만 뭐요? 대리인 행위가 불공정 행위가 되느냐 여부에서 뭐요?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나머지는 모두 뭐야? 싹 다 누굽니까? 대리인. 따라서 대리인 행위가 뭐야? 착오 취소할 수 있느냐? 당연히 착오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 다음 착오가 존재리죠. 착오의 존재 여부는 당연히 행위 당시 맞죠? 그죠?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다음 3번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가 있죠. 그죠? 그때 취소는 의사표시니까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그죠? 묵시적 취소도 가능하다. 그겁니다. 착오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에서 자신의 법률행위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뭐예요? 의사가 드러나면 가능하다. 그죠? 묵시적 취소도 가능하다. 4번. 착오가 있었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하지 못한다. 그것이 뭐야? 다시 한 번 더 꼬죠. 그죠? 다만 중대한 과실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뭐야? 이를 알고서 이용했다면 여전히 뭐야? 취소할 수 있다가 내리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중요하다고 씁니다. 착오 취소한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죠? 책임질 필요 없다. 배상 책임 부정이에요. 배상 책임 부정. 그래서 지금 문제가 틀린 겁니까? 예, 틀린 거니까 뭐야? 정답은 4번이죠. 예, 기억하시고. 다 어느 하나의 지문들이 뭐야? 중요치 않은 지문이 없어요. 착오는.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문제 자체를 외울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 교과서에 있는 그 사례 떠올리면 돼요. 어디다가 뭐요?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했죠. 표시를 잘못했다 그죠? 이를 표시상의 착오라 부른다 그죠? 표시를 엉뚱하게 잘못했다. 제3자로 쏘가서 그죠? 이때 판례는 이 경우 뭐만요? 착오 취소만 사기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뭐요? 그 사례를 정확하게 다 언급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요? 바꿔서 줄여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사례가 이런 식으로 그죠?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호를 착오를 일으켰다. 그때 표시자는 뭐요? 사기 취소는 할 수 없고 뭐요? 착오 취소만.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고 2번. 착오 있었지만 표의자에게 경제상의 불이익이 없었다 그죠? 그럼 중요치 않다 그죠? 중요 착오 아니다. 그다음 3번 또 떴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고서 이용했다 그죠? 그때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 착오 취소에 관한 109종 임의법규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죠? 임의규정이다. 그다음 보세요. 동기착오는 뭐야? 표시만 되면 족하지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죠? 벌써 문제에서 지금 2번이나 언급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자동적으로 기억이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갑니다. 일단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일단 그 개념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볼게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뭐요? 3억에 팔기를 원합니다. 표시도 뭐요? 3억에 팔겠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죠. 일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갑이 이와 같은 의사 표시를 했느냐? 타인으로부터 뭐야? 쏘가서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3억에 팔겠다고 표시했다. 쏘가서. 그러면 강박당해서 그죠? 타인으로부터. 그래서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만 내 토지를 누구에게 팔겠다. 이와 같은 의사 표시가 문제가 없으려면은 표의자가 뭐예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가 내리죠. 근데 의사 표시는 외형적으로 일치하지만 타인은 뭐예요? 방해에 의해서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해서 이를 하자 있다 그러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랑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2항입니다. 2항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에 관해서 매매가 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3자가 갑을 사기 강박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행한 경우 물어볼게요. 납니다. 나는 갑이 제3자로부터 쏘갔어. 강박당해서 그 토지를 나에게 팔겠다. 여튼 의사표시를 한다고 해서 안다가 원칙인가 모른다고 원칙이요? 당연히 모른다겠죠. 네. 그러니까 뭐요? 원칙 취소 못해요. 근데 취소하려면은, 뭐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네. 조문 문제로서도 당구래요. 그래서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인한 뭐요? 상대방이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가 이를 위해서 취소하려면 뭐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죠?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따라서 알 수 있었다의 반대가 뭐죠? 알 수 없었다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 수 없었을 경우죠. 없었을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조문상으로 연습을 하세요. 사망은 할 필요 없죠. 제3자 보호규정이니까. 자,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일단 키포인트가 의사표시가 뭐예요? 일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명했죠. 따라서 강박에 하는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비진의 표시는 불일치, 강박은 일치. 될 수가 없어요. 네, 될 수가 없다.
다음, 자, 개별적 개념 갑니다. 먼저 사기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키란 의사를 표시했죠. 왜?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그죠. 기망에서 표의자가 착각에 빠져서 그죠. 예. 이때 차고 뭐야? 속아서 이런 의미로 읽으시면 되죠. 착각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사기한 의사표시. 자, 그러면 뭐야? 타인이 표의자를 아무리 사기를 쳤더라도 뭐야? 표의자가 속지 않으면 사기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할 수 없다고. 속아야 됩니다. 속아서 한 의사표시를 사기한 의사표시를 하고. 강박은 말 그대로 뭐요? 강한 협박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강한 협박. 그죠? 타인의 부당한 강박에서 뭐요? 팔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죠? 그래서 급신한다. 그죠? 그래서 공포심 하에서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서 뭐요? 마음에도 없이 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다. 자, 요건 갑니다. 요건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먼저 사기를 해서 표의자가 취소하려면 첫 번째,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고의 반대가 뭐죠? 가실이죠. 가실 사기는 없습니다. 즉각 기억하시게. 이 지문을 본격적으로 속이는 지문은 우리 시험에 없었어요. 근데 기타 시험에는 등장합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사기자에게 뭐요? 표의자를 속이고자 하는 고의. 교과서상으로는 2단계의 고의 적혀 있죠. 무시하셔야 돼요. 속이려는 고의. 속은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매매 등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하여튼 뭐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가실 사기란 건 없어요. 가실 사기는 없다. 자, 그 다음.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기망행위가 있을 것. 자, 중량수 뭐요? 기망행위는 부작위도 가능하다. 그죠? 부작위도 가능하다. 거기다 체크하시고. 보통 사기는 뭐요? 적극적으로 조작해서 쏘이겠죠. 설득을 위조한다든지 뭐요? 정인을 날조한다든지 적극적 사기뿐만 아니라 뭐요? 일정한 사실을 뭐요? 알릴 의무가 있는 자가 알리지 않고 뭐요? 가만히 있는 침묵 등의 부작위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어요. 아파트 분양업자는 그 주위에 설계 매립장 등의 설치 예정 사실을 이리 알았다면 뭐요? 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지할 신의적상의 의무가 있죠. 근데 이를 알리지 않는 부작위는 뭐예요? 사기가 된다. 그죠? 따라서 일정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는 사기가 될 수 있다. 즉,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개별 판례로 갑니다. 자, 이와 같은 키포인트 단어, 그죠? 여러분들이 편한 단어 하나를 찾으시고, 이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이미 이 판례를 그냥 애고 갑니다. 중간에 절대 안 바뀌는 거 뭐예요? 그건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다. 그런 식으로 암기하도록 키포인트를 잡으세요. 그게 만약에 뜨면은 최소 2줄, 3줄 뜨죠? 다 못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던 뭐야? 핵심 단어만 뭐야? 찾았다면 바로 이 부분에 실렸다면 이 판례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있다. 즉, 내가 지금 1층에 가게들이 있죠. 그죠? 근데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임차인 맞죠? 그 임차권을 내가 양수받고자 합니다. 나의 관심사항은 뭐예요? 건물주인,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이냐. 그죠? 지금 임대차 기간이 거의 끝나가려고 합니다. 재연장해 줄 것이냐. 이를 다 누가 알아보고요? 양도인이 다 알아보고 양수인 나에게 사전에 고지를 해주죠. 근데 이 어떤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뭐예요? 고지한 바 없다. 그럼 무작위한 사기가 된답니다. 사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요.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그죠? 백화점 등 전문 매장은 똑같은 상품이라도 일반 매장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죠. 근데 왜 우리가 그와 같은 품질의 물건도 백화점에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삽니까? 이자들은 최소 뭐야? 비싸게 팔기 때문에 어떤 가격의 어떤 중요 구성 요소를 절대 속이지 않을 거다. 그죠? 근데 이자들이 가공일자, 원산지, 그죠? 변칙 세일을 한 것은 그와 같은 믿음에 배신한 사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은 이미 알고 있는 판례니까, 그죠? 그 다음, 기망행위가 아닌 것. 상가 분양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예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은 단어, 그죠? 혹시나 불안하면 이 단어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그 판례는 일단 기억하고 있다가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아침에 신문에서 뭐요? 광고지가 하나 섞여서 들어왔다, 그죠? 보니까 점포 분양 광고죠, 그죠? 그래서 빌딩을 지어서 뭐요? 점포를 분양하는 광고가 왔는데, 그때 점포를 뭐요? 분양받는 자에게 그 빌딩에다 첨단 오락타운을 지어서 뭐요? 전문 경영인을 위촉해서 뭐요?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김으로써 점포를 분양받는 자에게 매달 일정에게 뭐요? 수익을 보장할 테니까 점포를 분양받아라. 이 같은 광고를 했더라도 뭐요? 그 같은 분양 광고는 사기 아니란 겁니다. 사기 아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골입니다. 교환 계약하면 뭐요? 사기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교환이라는 단어는 안다, 그죠? 내가 가지는 물건과 상대방이 가지는 물건은 뭐요? 서로 맞바꾸죠. 그럼 서로 뭐요? 당사자는 자신의 물건은 뭐요? 고가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물건은 뭐요? 싸게 평가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유리한 지에서 뭐요? 교환을 하기로 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것은 뭐야? 물건의 가격을 제대로 알릴 법상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높게 부르거나 뭐야? 알리지 않는 거 다 사기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아파트 등의 분양 광고에서 뭐야? 평수를 다소 가장하는 광고는 사기 아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안 떴어요. 자, 그 다음에요. 사기에서 취소하려면은 그 속이는 애가 뭐요? 위법해야 돼요. 위법할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글이죠, 그죠? 정글. 어느 정도 타인을 속이는 것이 어느 정도는 허용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근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위법해야 돼요. 그 기준이 신의책입니다. 신의책. 그래서 위법하다 아니다면 최종적으로 뭐야? 판례가 신의책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판례 개별 사안을 외우는 거예요, 그죠?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부분. 상기로 보세요. 내가 어떤 토지를 팔 때 매도인이요. 그 매수인에게 난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토지가 뭐야? 100만 원 정도 팔리면 매수인에게 100만 원이라고 호지곧대로 이야기를 하고 팝니까? 아니면 뭐야? 내가 가지고 온 토지가 뭐요? 지금 한 100만 원보다는 비싼 한 13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급하니까 110만 원까지만 받고 팔겠다 그럽니까? 당연히 호자죠. 호자입니다. 그게 사기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 아닙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뭐요? 시가보다, 매수인은 반대로 하겠죠, 그죠? 시가보다 싼 금액을 시가라고 매도인에게 말하는 것. 또는 뭐요? 매 당시에 국가가 매도인에게 뭐요? 한매할인 사정을 잘하는 매수인이 이를 모르는 매도인으로부터 뭐요? 헐값을 사는 것. 다 능력이에요. 다 사기가 될 수 없다. 자, 이론적인 것은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갑이 왜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사기자로부터 뭐요? 사기당해서. 그래서 표의자의 의사표시와 뭐요? 기망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왜 시험 문제냐? 요 단어 때문에요. 우리는 민법이라는 법과목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다 판단의 기준은 뭐야? 객관적인 기준이죠, 그죠? 이거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일 필요 없어요. 따라서 뭐야? 다른 모든 일반인들은 뭐야? 똑똑해서 그 정도의 기망행위로 뭐야? 절대 속지 아니한다, 그죠?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뭐야? 표의자만 뭐야? 조금 모자라서 속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인과관계로 족하다. 그래서 그때 기본 이론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들어갈 때 요 사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로 구경 못하지만 예전에는 물건을 파는 분들이 자주 올라왔죠, 그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제품이 백화점에서 5만 원 정도의 어떤 고가로 우리가 납품하는 좋은 물건인데 회사가 갑자기 뭐요? 돈이 급하기 때문에 단돈 5천 원으로 판다. 진짜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유독 뭐야? 내 남편만. 그죠? 한장했다, 그죠? 매일 사와요. 그래서 뭐야? 쓰지도 않고 내버립니다. 이 같은 주관적 인과관계로 족하다는 겁니다.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표시와 기망행위 인과관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옵니까? X입니까? X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이거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뭐요?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